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지난 시간 건강검진편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빨리 받으셔서 건강 꼭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올해 건강검진 기간 지나면 벌금 받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모르셨다고요? 이런 루머가 정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루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에게 이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실 이로운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 건강검진 편이 너무 유용해서 저희 친구들이 보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커피 사줬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빠져서는 안 될 우리 그립톡의 마스코트죠. 깔짝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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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남 김상원입니다. 네, 제가 루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시간 정말 기대되는데 한번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깔짝남님이 루머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료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부터 시작해서요, 뭐 친구들 그리고 뭐 엄마 친구들 등등 정말 정확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정확한 건강검진과 관련된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립톡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립톡 오늘은 건강검진 루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진실 혹은 거짓.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네. 일부는 이제 사실인데요. 진실.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직장 가입자. 의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제 지역 가입자들은 본인이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건데 안 하시면 본인이 손해신 거고, 직장인은 사업주가 이제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받지 않으시면 사업주도 과태료를 물고 이제 본인도, 근데 이제 사업주가 더 금액이 이제 2배로 물게 되고, 또 1차, 2차로 또 경고를 줘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주는데 그때 이제 꼭 받으셔야지.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꼭 받으셔야지 이제 사장님한테 혼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장도 처벌을 받는다고 네네. 하니까 직장이 더 커요. 네, 이러면 정말 건강검진 귀찮다고 안 받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콩꾸녕 나겠네요, 아주. 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혹시 원래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너 건강검진 안 받았을까? 그런 혜택 없어 하는 일종의 괘씸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도 그 괘씸죄가요, 이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처럼 아예 받지 않아가지고 놓친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추가로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국가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우연히 이제 하거나, 저처럼 이제 손해사정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다른 검진을 받다 보니까, 검사를 받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뭐 암이 발견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암 검진을 안 하시면 이제 나라에서 주는 어떤 혜택들에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본인 부담금을 200만 원씩 이제 이렇게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간 받으실 수 있어서 최대한 6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이제 모든 국민한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 의료보험료가 좀 낮은 이제 저소득 계층에 이제, 그래서 직장의료보험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 내외 수준에서 이제 매년 정해져요. 그래서
고 이하인 분들은 이렇게 꼭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진실. 사실 단순 호기심에 드는 질문인데 실제로 괘씸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경각심을 네, 갖고 암 검진을 무서워요. 꼭 필수적으로 잘 챙겨야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초기에 하는 이유는 이제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에서 보더라도 일찍 검진하게 되면 의료비도 조금 들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까지 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국민이 아프면 국가도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점들이 있는 거니까요. 꼭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가 야, 건강검진 할 거면 야, 비싼 데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이러면서 무조건 그런 데 가야 뭐 정확하다,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점도 궁금합니다. 좀 싼 병원에 갔다가 혹시 뭐 검진 결과가 잘못 달라질 수도 나온다거나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럴 네. 수도 있을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 국가건강검진을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받으시냐 이제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종합검진 거기에 갔더니 저렇게 이제 돈 많이 주고 하는 사람은 옷도 갈아입혀주고 슬리퍼도 좋은 거 주고 VIP 대우를 막 이렇게 해주는데. VIP 대우를 해주는데 네. 뭐 저는 막 이렇게 옷도 안 주고 막 이랬다고. 근데 기본 검진에 해당하면 사실 옷을 갈아입을 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셨는데 이 항목 자체가 필수적인 게 국가건강검진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꼭 받으셔야지 되고 사실은 비싼 병원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도 최신 기계가 아무래도 방사선 조사량도 적고 해상도도 아무래도 굉장히 좋겠죠. 비싼 기계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판독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도 굉장히 이제 뭐 출중한 의사를 모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연봉도 더 많이 높을 테고 하니까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항목별로 이제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검진을 요즘엔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좀 꼼꼼히 검색을 해보고 또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싼 병원을 가면은 좋겠지만 안 가는 것보단 좀 저렴한 데라도 꼭 가서 꼬박꼬박 받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받고 그다음에 또 비교도 해보시고. 진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요. 뭐 이제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가벼운 루머들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건강검진은 사실 그 시즌이 되면 온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다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목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검진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꼼꼼하게 봐줄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 모든 어떤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뭐 이게 부족하다 이런 것은 사실 그리고 수치로 딱 정해져 있고 혈액이나 정밀 검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잘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놓쳐가지고 한 케이스들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병원에서 만약에 혈액이 잘못돼 있다던가 아니면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세요. 거기에 이제 판독 자체가 뭐 사진이 잘못 찍혔어요. 뭐 혈액 검사에 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셔서 검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짓. 지인의 이야기인데 이 지인이 2년 전에 병원에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 이제 저처럼 좀 뼈대도 얇고 마르고 해서 좀 골밀도가 젊은 나이임에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칼슘약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근데 안 먹었대요. 귀찮다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년이 지나고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더니 결과는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시고 워낙 지금 체중이 저체중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약을 뭐 복용하라고 지시를 한다던가 이런 말씀 없이 그냥 넘어가셨다고 하던데 이렇게 정말 판독 능력도 좀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고 이제 양쪽이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설명을 하셨을 거거든요.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충분히 이제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큰 걱정은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이상이 있거나 의사가 의심될 때 하는 부분들은 이 결과지를 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이제 추적 자기가 이제 알고 있어야죠. 골밀도가 내가 적당, 낫구나. 예, 그렇죠. 이런 예, 알고 식으로. 네. 있으면서 골밀도 검사도 마찬가지로 54세 여성하고 60세 여성만 지금 국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골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추가하면 검진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계속 검사를 받아보시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으시겠죠. 선생님 근데 듣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는 강사님이 그런 검사는 1, 2만 원이면 하니까 추가하시면 좋다고 하셨을 때 생각보다 검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 했는데 이런 검사들이 하나 둘 쌓이고 계속 쌓이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다 바뀌기에는 무리가 있겠구나. 정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영수증 봤을 때 휘둥그레질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질환 혹은 뭐 이게 가족력이 있는 뭐 그런 거에 한해서 좀 필요한 것들 체크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는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방사선 때문에 뭐 어떤 암도 만들어낸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봤는데. 네, 엑스레이에서나 아니면 CT, 특히 이제 CT 검사에서 굉장히 높은 방사선량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CT를 너무 무분별하게 추가해서 하시는 거는 진짜 비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사진 이게 다 찍어보셨죠? 이제 앞쪽에다 하시는 거. 네. 그거는 이제 한 뭐 이제 단위로 보면 한 0.1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기 암도 발견한다는 이 페트 CT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배에 해당하는 수치나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전이가 됐을까 이제 아주 미세하게 전이된 부분도 알 수 있는 검사여서 그때 이제 한정적으로 하시는데 이걸 검진에다가 막 추가하시고,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 없이 네. 무분별하게 이제 검진으로 무조건 이제 졸라서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근데 평상시에 이제 하시는 한 번에 이렇게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시는 방사선 검사량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짓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저도 비슷한 루머를 하나 들었는데 그 수면 마취를 할 때 들어가는 마취제가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은 뭐 내성이 생긴다던가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루머를 들었는데 이게 루머인가요? 팩트인가요? 이 용어, 주사 용어도 이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프로포폴이라는 뭐 그런 어쩐지 꿀 것들을 잡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간단 마취, 수면 마취할 때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약물인데 이게 이제 물론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면 내시경을 2년마다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1년마다 하실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심장 질환이나 뭐 이런 질환들은 이미 다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기 그렇죠. 직전까지도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취 그 동의서도 이제 다 따로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도 꼭 대동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젊은 분들이나 뭐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이제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검진 시간이 워낙 짧더라고요. 뭐 길어봤자 30분이고 대부분 20분 이내여서 아마 제 생각에도 뭐 그때 잠깐 받는 수면 마취는 크게 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미래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검사라고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요? 모든 질병들이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주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재산을 안 물려주시고, 그죠? 대머리와 고혈압을, 질병을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다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뭐라도 어쩔 수 없는. 물려받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개그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혈액 한 방울로 뭐 이제 뭐 암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루머들도 많이 있었는데 루머가 반이고 이제 또 진실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는 검사는 그 특히 이제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만 이제 발생되는 어떤 물질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 또 특히나 지금은 이제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나요? 유방암은 이제 불악화 유전자나 대장암은 뭐 APC 유전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밝혀졌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암에 걸렸을 때 조직을 떼가지고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도 되지 않는데 모든 암을 막 다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 그렇게 정확도가 좋으려면 실제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하는 건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시고 일찍 검진.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맹신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의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100%의 확률은 아니고 일부 좀 가족성 암에 한해서 이렇게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루머들 살펴봤습니다. 아니, 강사님 너무 친절하신 게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 감사 인사 전하면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과 젊음은 잃고 난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젊다고 건강하다고 우리 그립톡 시청자 여러분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잃고 난 뒤에는 후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몸을 빨리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립톡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점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에 대한 무한한 애정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는 이만 아쉽지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립톡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